그래서 이제 constraint optimization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KT 컨디션이 무엇인지 살펴볼 거예요. 자, 한 번만 더 얘기를 할게요. 요거 equal 0인 지점을 찾아 나가면 어느 근방에서 X 스타가 있었고 여기서 second order sufficient 컨디션이 만족하는 X 스타가 있었고 요 근방에서 시작을 해서 이게 만족하는 지점을 찾아 나가면 결국 그 지점이 여기에 도달을 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얘를 찾은 이 지점에서 세컨드 오더 컨디션도 만족을 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옵티멀 컨디션을 찾는 솔버가 풀어나가는 방식이다. 컨스트레인트 문제에서는 이제 KKT 컨디션이 만족하는 점을 솔버가 찾아 나갈 것이다. 그리고 그 솔버의 이니셜 에스티메이트 값을 던져줄 때 세컨드 오더 서피션트 컨디션이 만족하고 그 지점에서 이제 컨스트레인트 퀄리피케이션도 만족하고 있는 그 지점 근방에서 에스티메이트를 던져주고 KKT 컨디션을 만족하는 지점을 찾아 나가다 보면은 여기에 도달을 할 거고 그 지점이 바로 이제 로컬 옵티멈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NLP 솔버들이 그런 방식으로 이제 찾아 나가게 된다. 즉 KKT 컨디션을 만족하는 포인트들을 좋은 이니셜 에스티메이트와 함께 찾아 나가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KKT 컨디션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KKT 컨디션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unconstraint 문제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최적화 관련된 논문이나 책들을 읽어보실 때 항상 이런 컨투어를 그려놓은 그래프를 보시게 될 텐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x1하고 x2가 지금 베리어블인 거예요. 베리어블이고, f, x1, x2라는 게 우리의 목적 함수인데, 이 목적 함수가 100이라는 값을 갖는 x1과 x2를 그어준 게 이 라인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50인 x1과 x2를 또 모아서 그려준 게 이 라인인 거예요. 등고선이라는 거예요, 등고선. 그리고 10인데 여기다 그려주고 f, x, x1, x2가 이제 2인 지점 이런 데 그려주고 0인데 이렇게 해갖고 여기가 이제 최소값을 갖는 포인트라는 거예요. f, x 스타 요게 요 x 스타 포인트에서 이 f라는 녀석이 최소값을 갖는다. 이걸 이렇게 등고선으로 그려주면 이렇게 되고 이 등고선에 수직으로 증가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벡터 하나를 그려주면은 이게 뭐냐면 그레디언트 방향. 저 포인트에서 요 포인트 x1, x2 이 포인트에서 그레디언트 방향인 거예요. 목적 함수의 그레디언트 방향. 그레디언트는 그 f가 증가하는 방향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솔버를 사용을 했을 때 만약 요 포인트에서 다음 포인트 어디 탐색을 하냐면 그레디언트의 반대 방향으로 업데이트해서 내려간다 그랬잖아요. 마이너스 요거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향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또 여기서도 어떤 등고선이 있었겠죠? 거기서도 이제 또 수직인 거 접하는 선의 수직인 방향 거기가 스티피스트 그레디언트 디센트다.
가장 많이 감소시킬 수 있는 곳이다. 이런 식으로 쭉쭉쭉 내려와서 쭉쭉쭉 내려오다 보면 여기까지 도달을 하겠죠. 지금은 unconstraint 문제여서 그냥 fx를 줄이는 방향으로 쭉 업데이트를 했어요. 쭉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러면 constraint라는 게 걸려버리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일단 inequality constraint만 추가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 gx라는 것을 여기다가 이렇게 그려준 거예요. 즉, 이 라인은 뭐냐? gx equal 0이라는 라인인 거예요. 뭔가 분모함수 꼴인가 보네요. 분모함수 꼴인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가 이제 gx equal 0인 선을 그어준 거다. 마찬가지로 이 gx라는 녀석을 그레디언트 취하면 그레디언트 취했을 때 방향이 있을 거잖아요. 뭐 이런 방향이다. 얘를 계산을 해봤더니 벡터가 나오는데 벡터가 나오겠죠?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하니까. 즉 요걸로 미분한 거. 변수들 각각으로 편미분한 게 결국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한 거니까. 그리고 요 포인트 값, 지금 지점에서 포인트 값 넣어주면은 숫자가 나오고 숫자가 나와서 벡터죠? 그걸 그려주는 거예요. 이게 그레디언트 방향이다. 그레디언트 방향은 뭐라 그랬었죠? gx가 증가하는 방향이다. 즉, 지금 이 빨간 선은 gx equal 0이었었는데, 그럼 여기 포인트는 뭘 나타내겠어요? gx가 0보다 큰 포인트를 나타내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레디언트 방향들이 뭐 이런 식으로 다 나타나게 되면 이 안쪽이 뭐예요? g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영역. 그러니까 선까지 포함하면 같다도 포함이 되고 선까지 포함을 안 하고 인터리어만 만약 얘기하게 된다 그러면은 gx가 0보다 작은 영역.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 영역이 지금 g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feasible 영역인 거예요. 우리 문제에서 feasible 영역이다. 그러니까 그 fx 관점에서 아무리 여기 점이 이 점보다 목적 함수가 작을지언정 의미가 없어요. 왜? 우리 관점에서는 컨스트레인트를 만족을 못했으니까, 인피저블한 포인트니까 아예 고려할 대상이 아닌 거예요. 고려할 대상이 아니에요. 자, 이 인피저블 영역 쪽에서 이 공이 굴러와서 밑에 방향으로 계속해서 굴러와서 어디까지 내려올 수 있냐?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다. 도대체 이 포인트가 뭘까요?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다라고 한 저 포인트가 뭘까요? 저거보다 fx를 더 떨어뜨리려고 하면은 인피저블 영역으로 빠져버리는 거죠. 피저블한 영역 중에서 fx가 가장 작은 데까지 내려온 거잖아요. 요 지점에서 그 등고선, fx 관점에서 등고선을 그려보면은 아주 촘촘하게 막 0.1 단위로 0.001 단위로 막 그린다고 치면은 뭐 이런 식으로 그려졌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려져서 여기까지 내려오는 게 그나마 fx를 가장 줄이는 건데 얘보다는 얘가 더 작으니까
이 하늘색 점보다는 등고선이 지금 이 하늘색 라인이 하나가 있고 fx에 대한 등고선이라는 거예요. 하늘색 라인이 하나가 있고 빨간색 라인이 있다. 그러면 저 하늘색보다는 빨간색이 더 작은 거잖아요. fx 값이. 그러니까 하늘색 지점보다는 더 움직여야 되는데 더 움직여서 저희 빨간색까지 가야 되고 근데 저 빨간색보다 더 작은 데로 내려가게 되면은 더 작은 데로 내려가면 그 엄청 조금 변했을 때 등고선이 뭐 이렇게 그려진다. 이 순간 지금 벌써 인피저블 영역으로 빠져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빨간 지점까지만 우리가 내려갈 수가 있다. 그리고 잠깐 다시 저 지점이라는 게 과연 그러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여기 점에서의 그레디언트 값하고 f의 그레디언트 값하고 이 g라는 녀석의 그레디언트 값이 딱 평행한 지점이에요. 평행한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거꾸로 뭐 마이너스를 붙여주면은 이쪽 방향이 이제 뭐 마이너스 얘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저쪽 방향이 이제 마이너스 gx 스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fx가 감소하는 방향하고 gx가 증가하는 방향이 완전히 일치해버리는 방향이에요. fx를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접선이니까 이 접선으로 기준으로 해서 fx가 감소하는 방향하고 gx가 증가하는 방향이 완전 평행해서 일치해버린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여기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향으로 나가면은 gx는 무조건 커진다는 얘기고 뿐만 아니라 여기 180도를 기준으로 해서 뭐 이쪽 방향으로 가건 이런 식으로 가건 fx 자체는 줄어들 수는 있지만 무조건 gx가 커지는 방향으로 매칭된다는 거야. 똑같이. 이 180도를 기준으로 지금 얘네가 수직인 녀석들이 완벽히 일치를 해버렸으니까. 이 점 이상으로는 더 이상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이 없어요. 피접을 하면서 fx를 더 줄이는 방향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더 이상 없는 포인트가 어디냐? 얘랑 이 gx 그레디언트 값 얘랑 얘가 완전히 이제 방향이 일치한 경우 평행하면서도 이제 일치한 거 방향성도 완전히 같은 경우 이런 경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걸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gx가 이제 커지니까 인피저블이 깨지는 방향이고 얘는 또 감소하는 방향이니까 지금 이렇게 했는데 이게 결국은 gx로 나타내고 fx 그 그레디언트 온전한 그레디언트 방향으로 나타내면은 얘네 둘이 평형을 이루게 되는 점이라는 거예요. 얘네 둘이 힘겨루기를 해서 평형을 이루게 되는 그 점까지만 내려갈 수 있다. 여기에 equality constraint까지 도입이 되면 equality constraint 여기 라인이 지금 뭘 그린 거냐면 fx equal 0이라는 선을 그려준 거예요. 얘는 equality니까 어떤 영역을 표시하는 게 아니고
뭐 3차원일 때는 평면이긴 하지만 3차원이면 뭐 어떤 평면이고 뭐 구면은 그 구면이 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오픈이 되어져 있는 영역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니퀄리티처럼 오픈이 되어져 있는 영역은 아니야. 이 위에서만 일단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위에서 공이 이제 이 라인 위로만 움직일 수가 있죠. 그래서 공이 이 라인을 따라서 쭉 내려오는 거야. 쭉 내려오다가 어디까지 내려가겠어요? 이 라인을 쭉 따라오다가 지금 상황에서는 뭐 이게 다시 올라가는 fx가 다시 증가하는 영역은 애초에 가질 않으니까 여기 컨스트레인트, 이니퀄리티 컨스트레인트로 걸리는 지점까지만 툭 치고 끝나겠죠. 거기에 딱 걸려버릴 거예요. 여기 옆으로 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fx 이퀄 0이 만족이 안 되죠. 요 점은 그 hx 이퀄 0이 만족이 되는 점이 아닙니다. 저 라인을 따라서 쭉 내려오다가 이니퀄리티 컨스트레인트가 걸리는 데서 멈춰버리게 된다. 그래서 이때도 지금 그레디언트 값들을 이렇게 다 그어보면 얘네 세 개의 벡터가 어떤 평형을 이루게 되는 그 포인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걸 약간 그 KKT 컨디션을 물리적으로 설명한 게 되겠고요. 이걸 이제 수식적으로 실제 유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Equality Constrained Optimization에 대해 가지고서 어떤 옵티멀 포인트가 주어졌을 때 거기서 만족해야 되는 조건을 도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퀄러티부터 지금 따지는 이유는 이니퀄러티 컨스트레인트 같은 경우에는 그 이니퀄러티 컨스트레인트가 액티브된 곳에서 그 최적 포인트가 발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인액티브 된 데서 옵티멀 포인트가 나왔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KKT 컨디션이라 함은 옵티멀 포인트면 만족을 하는 컨디션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액티브 됐을 때 그 컨디션도 모을 거고 그게 아니었을 때 컨디션도 함께 적혀져 있는 게 KKT 컨디션이거든요. 요거 때문에 이제 사실 KKT 컨디션의 컴플레멘터리 컨디션이라는 게 등장을 하고 요거 때문에 또 이 KKT 컨디션을 만족하는 포인트를 찾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등장하는 스트래터지가 액티브 셋 스트래터지 하나랑 인테리어 포인트 스트래터지 이렇게 두 개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두 개. 그래서 일단 요거는 이렇게 복잡한 상황이니까 일단 Equality Constrained Optimization부터 이해를 하고 가자. 이때 KKT 컨디션이 어떻게 나오는지부터 보고 가자. 자, 여기서 그 X는 지금 디시전 베리어블 베리어블의 개수 n개고 이퀘이션의 지금 개수는 총 m개가 있어요. 즉 여기 이렇게 적혀져 있는 거 h1x도 이꼴 0이다. h2x도 이꼴 0이다. 여기 수식 한 줄 한 줄 적혀 있다라고 생각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한 줄 한 줄 적힌 게 m개만큼 있다 지금. m개만큼 있다. 지금 이 노테이션을 간략하게 이렇게 적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h라는 것이 지금 사실 벡터인 거죠? 식이 적혀져 있는 벡터예요. m 곱하기 1 벡터입니다. 자,
변수가 n개고 이퀘이션이 n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n-m개의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존재를 합니다. m이 뭐 서로 지금 디펜던트 하지 않을 때, 동일한 뭐 이퀘이션을 나타내는 게 아닐 때, n-m개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옵티마이션 문제를 풀어서 뭐 최적 디시전 배리어블을 찾는 거죠. 이제 이 KKT 컨디션이 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CORM 3.2 그로스만 교수님 책 챕터 3에 있는 3.2에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fx를 미니마이제이션 하는 포인트가 x스타이다. x스타이고 그 지점에서 당연히 constraint들은 만족을 한다. 이 optimal point, feasible한 곳에서 찾은 이 optimal point x스타가 있으면 거기서는 다음과 같은 컨디션이 만족을 합니다. if 하면은 요게 만족을 합니다. 즉 어떤 컨디션이 만족을 하냐? 이 f를 그레디언트 취하고 h를 그레디언트 취한 거, 그리고 그 점에서 값을 계산을 하면 벡터들이 나올 건데 그 벡터들이 서로 리니얼리 디펜던트 합니다. 이 문장을 식으로 적어주면은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관계식이 왜 만족을 하는지, 옵티멀 포인트면 저게 왜 만족을 하는지 보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contradiction을 보여볼 건데, 이 랭크가 n 플러스 1이다 했더니 contradiction이 생겨서 랭크가 n 플러스 1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걔네들이 서로 디펜던트 하는구나. 이거를 이렇게 보여볼 거예요. 전체 큰 그림은 요거를 가정을 했더니 contradiction 생겨서 랭크가 n 플러스 1보다 작구나. 그래서 여기 적힌 애들이 서로 디펜던트 하구나로 증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fx 값이 y라고 적어 볼게요. 적어보고, 그리고 이 x스타, 우리가 지금 옵티멀 포인트를 x스타라고 붙였는데 그 지점에서 목적 함수 값을 y스타라고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점에서 이퀘이션들은 다 지금 만족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만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x스타를 기점으로 해서 x스타 주변에 뭐 함수값을 근사한다고 하면 first order로 테일러 익스펜션에서 근사한다 그러면 이렇게 적히겠죠. J라는 부분을 이제 디테일하게 적어주면은 또 이렇게 적힐 거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 지금 얘기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것이 그 x스타 주변의 어떤 포인트에서 y, 그 목적 함수 값은 y 스타 플러스 알파 값을 가지고
이 이퀘이션은 또 만족을 해야 되니까 제로로 싹 세팅이 되는 이런 x 포인트가 존재하느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만약에 이 J스타가 랭크가 n 플러스 1개면, 그래서 여기가 풀랭크, 요 녀석들 이제 모은 게 풀랭크면은, 요걸 좀 정리를 해서 다시 적어주면은, JX 스타, X-X 스타 이꼴, 알파, 00. 이걸 만족시키는 x가 지금 존재하느냐 라고 하면 이 jx 스타라는 게 지금 풀랭크이기 때문에 랭크가 n 플러스 1개라고 지금 가정을 해놨기 때문에 x라는 것은 유니크하게 디시전을 내려줄 수가 있어요. 인버스 취해서 여기다 곱해주면은 x라는 포인트가 나오겠죠. 그리고 이 알파가 어떤 값인지 상관없이 항상 그 x가 존재를 합니다. 알파가 지금 무슨 값인지 전혀 상관없이 x가 존재를 해요. 그 얘기는 뭐냐? 우리가 여기를 랭크가 n 플러스 1이라고 가정을 해봤더니 어떤 x 포인트가 존재를 한다. 여기서 함수값이 우리 그 목적 함수값 플러스 알파이면서 이 이퀘이션들은 다 0을 만족하는 이런 어떤 포인트가 존재를 한다. 모든 알파에 대해서, 즉 모든 어떤 y값이 오든지 상관없이 모든 y값이 와도 상관없이 이 y스타 근방에서 그 주변에서 이제 y에 대해서는 이 이퀘이션이 만족하는 x가 항상 존재를 한다. 즉, 저 알파가 만약에 음수로 세팅이 되면 이런 솔루션이 이런 거에 매칭이 되는 fx가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컨트래딕션이죠. 왜냐? 우리는 x 스타에서 얘가 익스트리먼 포인트를 갖는다 그랬어요. 지금 미니멈으로 쓰여져 있으니까 미니멈 포인트를 갖는다라고 그랬어요. 이게 지금 모순을 일으킨 거잖아요. 미니멈 포인트가 y 스타라고 그랬는데 이거보다 더 작은 y값을 갖는 x가 존재한다. 이게 모순인 거잖아요. 이 모순이 뭐 때문에 발생했었냐? 우리가 이런 가정을 추가적으로 도입을 했기 때문에 발생을 했었다. 그래서 요 x스타에서 이 j라는 행렬의 랭크는 풀랭크가 아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 있는 벡터들끼리 서로 디펜던트 해야 된다. 이 관계식을 만족해야만 한다. 이게 KKT 컨디션입니다. KKT 컨디션 중에서 라그랑지안이라는 걸 이렇게 적었을 때 얘를 x로 미분한 거 이꼴 0이고 또 얘를 람다로 미분한 거 이꼴 0이다가 만족이 돼야 되거든요. 요게 두 개가 이렇게 요게 KKT 컨디션입니다. 그 중에서 이건 당연하죠. feasibility니까 당연히 만족해야 되는 이퀘이션이고 요 부분은 이제 옵티멈 포인트면
만족이 돼야 되는 지금 컨디션이 하나가 튀어나온 거예요. 옵티멈 포인트면 만족이 돼야 되는 컨디션 하나가 지금 여기로부터 이렇게 온 거죠. 여기서 람다를 열 벡터로 모아줬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 트랜스포즈를 붙여줄게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적어보면 이런 Equality Constraint Optimization에 대해서는 라그랑지안 이라는 펑션을 하나 잡습니다. L equal fx 더하기 시그마 j equal 1부터 m까지 람다 j h j x 요게 라그랑지안 펑션이에요. 이 펑션은 지금 x와 람다의 함수입니다. 이 라그랑지안이라는 것을 x로 편미분을 하면 총 n개의 수식이 나올 거예요. 그걸 적어보면 얘를 x로 미분을 하고 더하기 람다 j의 h 자체들을 이제 x로 또 미분한 거. 이거를 한 번에 적어주면은 람다를 이제 아까 열 벡터로 쓴다 그랬죠? 네, 이런 식으로 equal 0이 만족합니다. 어디서? 익스트림 포인트에서. m개 수식이 또 등장을 하는데 저 L을 람다로 편미분을 한 거. hx. 이것도 equal 0이어야 된다. 지금 그러면 n개 이퀘이션, m개 이퀘이션이 등장을 했죠. n개 수식과 m개 수식이 등장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모르는 변수가 총 몇 개예요? x. 그리고 람다. x는 지금 n개라 그랬었고 람다는 각 이퀘이션마다 하나씩 매칭이 돼서 등장한 거죠. m개예요. 그러니까 이거 equal 0이라고 되어져 있는 지금 요 연립방정식 n 플러스 m개가 있는 거잖아요. 변수와 연립방정식 개수가 지금 똑같죠. 이 이퀘이션을 풀어서 나오는 그걸 만족하는 포인트 중에 옵티멈 포인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즉, 지금 필요 조건이잖아요. 필요 조건. 요걸 만족하는 애들은 뭐냐? 필요 조건이잖아요. 최적해, 옵티멀 포인트면 KKT 컨디션이 만족이 된다. 이거잖아요. KKT 컨디션은 요 조건 플러스 feasibility 조건입니다. feasibility 조건. 요거 토탈. 그러니까 최적해면 이 KKT 컨디션이 만족한다가 증명이 된 거잖아요. KKT 컨디션을 만족하는 애 중에 최적해가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최적이다 이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 옵티마이제이션 솔버는 어쨌든 KKT 컨디션을 만족하는 포인트들을 찾아 나간다. 찾아 나갈 거고 이 최적해 근처에서 세컨드 오더 그 컨디션이 만족이 되고 constraint qualification도 만족이 되는 요 X스타
옵티멈 포인트 근방에서 KKT 컨디션을 만족하는 애를 찾다 보면 그걸 찾으러 이제 막 업데이트를 하면서 가겠죠? 가면 여기에 도달을 한다. 그겁니다. 우리가 이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를 적었을 때는 이퀘이션이 m개밖에 없었죠. m개밖에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변수는 n개가 있었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x라는 포인트가 어떻게 돼야 된다. 완벽히 디파인이 안 됐던 거예요. n-m개만큼 디파인을 더 해줬어야 되는 거예요. n-m개만큼 더 디파인을 해줬었어야 돼요. 근데 이 KKT 컨디션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면 지금 n개 베리어블이 있었고 거기에 베리어블을 좀 확장을 해요. 람다라는 것을 도입을 했죠.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라고 부르는데 추가적인 변수를 지금 도입을 한 거예요. 변수 공간을 확장을 했어요. 확장을 한 다음에 m개 수식 기존에 만족해야 되는 건 일단 만족을 하고 이 x라는 녀석이 옵티멈 포인트라면 만족을 해야 되는 수식을 통해서 완전 디파인을 해버린 거예요. 즉 모르는 거 이만큼 있는데 그 옵티멀리티 컨디션이라는 것 때문에 옵티멀 포인트라면 요 조건을 만족을 하더라. 그게 옵티멀리티 컨디션인데 그 옵티멀리티 컨디션 덕분에 그 옵티멀 조건에서 이 x가 만족해야 되는 수식이 n개가 등장을 해버린 거죠. 그럼으로써 우리가 얘를 찾아줄 수 있다. 우리가 DOF라는 게 있는 건데, DOF라는 게 있지만, 결국 그 변수 값이 옵티멀 포인트가 되려면 그 옵티멀 포인트에서는 만족해야 되는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만족해야 되는 조건들이 막 들어오면서 그 DOF가 있지만, 그걸 흔들었을 때 최적인 상황이 됐다면, 거기서 만족해야 되는 컨디션이 튀어나와서 그 지점을 딱 뭐 하나로 픽스를 해버리는 거죠. 수식들이 다 표현이 되면서. 그게 바로 KKT 컨디션이다. 앞에까지는 이제 뭐 증명이 됐고, 어쨌든 이론적인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거는 정확한 설명은 아니지만, 그래도 감을 느끼기에는 이런 설명도 가능합니다. 라그랑지안 펑션을 일단 적어보고, 지금 옵티멀리티 컨디션이 결국 얘 이꼴 0을 만드는 곳이 그 옵티멀리티 컨디션이라고 했잖아요. 다만 얘를 지금 변수가 새롭게 도입된 녀석하고 기존에 있던 녀석으로 쪼개줬었죠. 그리고 사실 이거는 feasibility 컨디션인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생긴 겁니다. 람다에 대해서는 뭐 양수해야 된다 이런 조건은 전혀 없어요. 이걸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NLP 솔버가 이 조건하고 이 feasibility 조건을 만족하는 점을 찾으러 가는 거잖아요. 만족하는 점을
찾으러 가는 건데, 그 만족되었을 때 얘는 이꼴 0이니까 결국 만족되는 것 쪽으로 가면은 얘가 없어진 게 돼버리죠. 얘가 0이니까 없잖아요. 그래 놓고 x로 편미분한 거 보면은 이 부분에서 뭐 물론 얘는 살아남아 있긴 하지만 요거 좀 없어지고 x로 편미분하면은 요게 되는구나. 요 컨디션이 요게 되는구나. 요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얘를 만족을 하면서 뭔가 극소점을 찾아가는 포뮬레이션 형태로 쓰여져 있구나. 뭐 이렇게 이거는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그냥 대략적으로 또 이렇게 받아들여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이제 정확한 설명들을 했고, 근데 뭐 요것도 만족이 되면서 요걸 만족되는 지점을 찾아 나가는 거니까 요게 만족된 순간 요게 날아가고 얘를 뭔가 편미분해서 이꼴 0인 지점을 보는 거니까 뭔가 unconstrained 문제일 대로 회귀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러프하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라그랑지안 펑션이라는 걸 도입을 해서 x로 편미분, 람다로 편미분. 그래서 요 이퀘이션들 결국은 이거 이꼴 0인 포인트를 찾으면은 걔 중에 옵티멀 포인트가 있을 수가 있다. 요걸 찾아 나간다. NLP 솔버들은 저 지점을 요거 이꼴 0을 만족하는 연립 방정식의 해를 찾아 나가게 된다. 앞에서 한 내용을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KKT 컨디션을 만족을 하고 LICQ를 만족을 하고 SOSC라는 것을 만족을 하면 옵티멀 포인트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랬을 때 이 얘기가 도대체 뭐냐라는 건데, 요 두 개가 만족되어져 있는 포인트 근방에서 시작을 해서 점차 찾아 나가는 거거든요. KKT 컨디션이 만족이 되는. 처음에는 이게 딱 이꼴 0인 지점에서 시작을 하지 않았겠죠. 우리가 에스티메이션을 던졌으면 여기에 에러가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할 건데, 점차적으로 이제 이 옵티멀 포인트 근방으로 뉴턴스 메소드로 찾아 나갈 거예요. 그런데 걔 중에는 이 옵티멀 포인트가 이 LICQ라는 컨디션이 만족하지 않는 곳에서 발생을 할 수도 있어요. 즉, 요거는 이제 만족을 하는 거지만 요 반대는 또 성립을 안 해요. 이런 예제에 대해서는 이 지점에서가 바로 옵티멀 포인트거든요. 보면은 얘랑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지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fx가 지금 가장 작은 게 얘예요. fx가 가장 작은 게 얘라서 여기가 옵티멀 포인트인데 LICQ가 뭐냐면은 리니어 인디펜던스 컨스트레인트 퀄리피케이션입니다. 리니어 인디펜던스. 무슨 얘기냐? 이 이퀘이션들의 그레디언트 그리고 액티브 되어져 있는 이니퀄리티가 있다라 그러면은 옵티멀 포인트에 걔가 액티브가 됐으면 결국 그냥 걔는 방정식이 돼버린 이퀘이션이 되는 거잖아요.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가 되는 거잖아요. 얘네들이 서로 리니어 인디펜던트 하다. 리니어 인디펜던트 하면은 컨스트레인트들이 좀 풀기가 쉽다라는 얘기예요. 고려해주기가 쉽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비선형성이 둘 다 강해서 한 녀석은 이쪽 방향이고 한 녀석은 이쪽 방향으로 서로 디펜던트 되어져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LICQ라는 것이 이 포인트에서 성립은 하진 않지만 거기서 미니멈이 발생을 할 수는 있어요. 미니멈이 발생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LICQ 조건이 만족이 안 되면 이 지점에서 지금 여기 X-햇에서 KKT 컨디션은 만족은 했는데 LICQ라는 조건이 지금 만족이 안 된 거죠. 비선형성이 강해서. 이러면은 우리가 앞에서 도입을 했던 멀티플라이어가 유니크하다라는 것을 개런티를 해줄 수가 없어요. 유니크한 솔루션을 가진다라는 것을 개런티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CORM에는 뭐가 있냐면 비글러 교수님 책에 있는 CORM 4.15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어떤 포인트가 주어져 있고 이 포인트에서 KKT 컨디션이 만족이 되고 있고 그거에 대응되는 이 멀티플라이어들이 있는데 그리고 이때 LICQ가 만족이 되면 그 멀티플라이어는 유니크하다라고 증명이 되어져 있어요. 유니크하다고 증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LICQ가 만족이 안 되면 KKT 컨디션을 만족을 하더라도 그 멀티플라이어 값이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솔루션 찾기가 어렵게 된다는 거죠. 멀티플 솔루션이 있다 보니까 우리의 그 뉴턴스 알고리즘 같은 것들로 딱 하나로 지정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풀기 어려운 문제가 된다. 요 포인트를 찾기가 어려워진다. 어쨌든 이 LICQ라는 것은 이 멀티플라이어를 유니크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도출을 해줄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이 LICQ라는 것이 등장을 한 이유는 그냥 그 constraint 자체가 HX가 됐건 이 inequality 쪽에 이 GX가 됐건 여기 함수 형태가 비선형성이 너무 강하면 그 솔루션을 찾기가 어렵다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솔버로 찾기가 어렵다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